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3수 만에 여러분들 유치를 갖다가 성공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갖다가 치르는 건 되게 기쁜 일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그냥 기쁘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한테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다음 다른 나라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동계올림픽을 갖다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분들 국가적 이미지도 여러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여러분들 좀 이윤이 많이 남아야지만 또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해도 좀 적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 이 경제적 효과를 갖다 긍정적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의 어떤 제시 부분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가짐으로 인해서 좀 더 여러분들 좀 세심하게 준비를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이야기할 주제는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낙관적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난 여러 개최 도시들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얼굴이 나타난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무슨 사례도 있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염원은 평창 올림픽 유치 대박에 대한 기대입니다. 선생님도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2018년 평창올림픽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갖다가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드컵 유치로 인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많은 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여러분들 지표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한테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표를 봤더니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봤을 때도 좀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 알려진 어떤 경제 우리가 수치 이제 지표기 때문에 이 내용 여러분들 좀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볼 거는요. 여기 이제 직접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과 간접적 효과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평창의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직접적 효과로는 우리 보통 21조 원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간접적 효과로는 44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여러분 더해 보세요. 21조와 44조를 더하는 거 너무 쉽겠죠? 대략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65조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간접적 효과가 뭐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할 우리가 수 있는데요. 간접적 효과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이 우리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올림픽 후 10년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합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적 효과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 경기장,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뭐 고용 증대라든지 생산 유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친 우리가 효과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관광 수익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또 치러지게 되면은 IOC 위원, 선수단, 그다음에 많은 여러분들 수많은 나라의 관광객들이 평창을 찾겠죠. 그 사람들이 뭐 8일간 또는 그 짧은 기간 이제 체류를 하면서 1인당 평균 뭐 30만 원 이상을 갖다 쓸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 나온 우리가 소비 지출 효과가 4조 이 정도가 여러분들 된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간접적 효과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야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어떤 여러분 입소문을 타게 되고 겨울 관광지로 인한 관광 효과가 여러분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큰 국제 경기로 여러분들 우리 월드컵을 치렀는데 이 월드컵을 치름으로 인해서 기업 홍보를 하지 않아도 뭐 우리 흔히 코리아라고 한 나라가 여러분들 이미지가 좋아져서 기업 수출이 굉장히 여러분들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한 여러분들 효과가
또한 이와 같이 여러분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긍정적인 어떤 통계 수치를 봤다면 우리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이제 릴레 함메르라고 하는 노르웨이에 있어서의 시골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창보다 인구 규모가 훨씬 더 작아요. 평창은 인구가 44,000명의 여러분들 우리가 될 정도로 작은 여러분 소도시인데요. 릴레함메르도 이와 같은 소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 농촌 시골 지역이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지역을 갖다가 찾는다는 거죠. 선생님 주변에도 사실 우리 여행 너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뉴욕, 나는 뭐 일본의 도쿄, 뭐 영국의 런던 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나는 릴레함메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릴레함메르 지역을 경유해서 관광을 갔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관광지로서 여러분들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고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여러분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시골 도시인 릴레함메르가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 사례를 갖다가 볼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갖다가 여러분 땄던 밴쿠버입니다. 근데 이 밴쿠버 지역은 사실상 시골 지역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하면은 밴쿠버, 토론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 도시로서는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또 캐나다에는 또 휘슬러라고 하는 세계 스키어들이 다 한 번쯤은 가서 스키를 갖다 타보고자 했던 유명한 스키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상 올림픽이 열렸으니 선생님도 밴쿠버, 휘슬러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봤었는데 이 지역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여러분들 언급이 되는 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죠. 선생님이 굉장히 동경에 오던 휘슬러라고 한 지역이 재정 적자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밴쿠버 지역은 과잉 투자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 보면 선생님 이제 간단히 경기장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많은 여러분 이런 경기장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밴쿠버 지역에서 원래 휘슬러라고 한 지역이 많은 기존 시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기존 거 활용 안 하고 새로운 시설 투자를 너무 과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 수많은 경기장을 짓지만 이 경기장이 계속 여러분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유휴 경기장, 쉬는 경기장이고 계속 여러분들 시설 유지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한 부담이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경기장 활용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우리나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밴쿠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설 중에서도 집중 투자할 건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존 걸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후에 우리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시설인데요. 뭐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이죠. 스키 같은 경우도 스키장이 없는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스키를 타러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리조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앞에서 릴레함메르를 갖다 얘기한 것처럼 이 강원도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갖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긴 해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한테 유명하냐면 일본 아줌마, 특히 윤사마를 사랑하는 아줌마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이 이 평창에 있는 여기 있는 이런 어떤 관광 이제 드라마 촬영지를 보기 위해서 아줌마들이 여러분들 이곳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데예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그 평창 스키장에 있는 가장 꼭대기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이 강원도 지역의 산, 우리나라 산은 또 우리나라 산의 매력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알프스처럼 막 뾰족뾰족하고 높고 이렇지도 않은데 뭐가 멋있어요?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이국적인 풍경을 봐서 멋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인의 눈에도 우리나라 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를 수 있어요, 사실상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홍보를 갖다 하게 되고요. 관광지가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스키만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관광지, 우리 강원도, 우리 해안가 바다가 어떤 천연 여러분들 관광자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모색해 보는 것이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관광 수입, 릴레한메르처럼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히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갖다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원하는 것처럼 평창 올림픽 대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밋빛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기를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랄 테니까요. 우리 한번 2018년까지 잘 준비를 갖다 해보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갖다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